자, 책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나 보네요.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왔나 보네요. 두 사건 A, B가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각각 M, 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P가 일어난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라고 한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M,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플러스 N이라고 한다 이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 그래서 합의 법칙은 사실 그냥 말은 합의 법칙인데 집합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A집합하고 B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얘를 합쳐라 이거 또는 그럼 여기 개수하고 여기 개수를 더하겠죠.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얘에서 얘를 더해가지고 이 부분을 빼줘야 지금 내용이 된다 이거지. 그게 합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부분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합의 법칙은 이런 거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어요. 고배 법칙까지 하면 고배 법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고배 법칙이야. 중학교 때도 많이 풀어봤을 건데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있을 거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가 있는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이렇게 쓸게요. 연달아 일어날 때 그때 M하고 N을 곱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얘를 고배 법칙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말 좀 어렵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합의 법칙은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의 시행에서 일어나는 거야.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행. 하나의 실험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합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거고 됐습니까? 하나의 시행이 아니라 두 개의 시행이 연결적일 때는 고배 법칙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줄게요. A, B, C 길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A에서 C로 갑니다. 하나 더 넣을까요? 나는 A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 둘, 셋. 2 더하기 2 곱하기 3은 8 이렇게 계산하잖아. 여기 안에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다 들어있단 소리야. 2 곱하기 3입니다. 2 곱하기 3이 고배 법칙이야. 2 더하기 6이 합의 법칙이야.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 A에서 C로 가는데 B를 거치는 것, B를 갖고 B하고 C로 가는 것이 다른 시행이라고, 다른 사건이라 이거야.
이 연속적이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A에서 C로 가는 걸 생각하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야. A에서 C로 가는 것은.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이해됐지? 우리 옷을 입을 때 위도하고 아래도스 입으면 위도 입고 아래도 입고 따로 입잖아. 두 개의 시행이야. 두 개의 사건이야. 근데 윗옷을 점퍼를 입을 거냐, 아니 후드티를 입을 거냐, 이거는 선택이 둘 중에 하나. 하나의 사건에서 해결하는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잖아. 우리 원시인도 아니고 윗옷 하나만 입고 아래도 하나만 입고 이렇게 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지? 하나의 사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합의법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연속적인 사건으로 가면은 고비법칙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럼 우리는 1부터 6까지를 생각하겠죠. 1부터 6까지를 생각하는 게 전체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각각 1, 2, 3, 4, 5, 6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서 각각의 사건이야. 알겠어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언젠가는 한번 들을 수 있는 말들이야. 알겠죠? 던졌을 때 두 개의 주사를 던지면 다른 케이스가 됩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 개가 주사위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두 개를 봤을 때 생긴 거 똑같이 생겼지만 무조건 다른 주사위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는 있지만 두 개는 무조건 다른 거야. 같은 건 없어요.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접근해야 돼요. 같다고 생각하면 같다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구분할 수가 없다. 그렇지? 무조건 두 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같다고 서로 같다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다른 케이스야. 두 개 주사위 다르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두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우린 둘을 어째? 곱했단 말이야. 총 경우의 수. 자연스럽게 곱해놨지. 그래서 그게 곱해 법칙이야 기본적으로 생각.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곱해놨긴 하지만 그게 곱해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총 36가지가 나올 건데 그 두 주사위의 밑면의 숫자의 합이 6이 돼야 돼. 밑면은 한 면밖에 없겠죠? 6이 돼야 되니까 6이 될 수 있는 것은 1, 5, 2, 4, 3, 3, 5, 4, 2는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다르다해서 같다해서 무조건 다르다겠지. 2, 4와 4, 2는 다릅니다. 다른 경우니까 세줘야 돼요. 5, 1. 알겠나요? 그래서 총 5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여기까지만 쓰고 얘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고 얘도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곱하기 얘는 한 가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일일이 다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현재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일이 써도 관계는 없겠지만 이게 케이스가 많아지면 이걸 여러 번 써야 되면 곱하기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약수의 개수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뭐죠? 11을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하는 거죠. 얘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6 이래 되죠.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얘를 표를 작성한 거네. 그러지? 표를 작성해서 여기에 3개가 나오고 1, 2, 2의 제곱 나오고 여기에 1, 3 나와서 총 6가지가 나왔다 이 말이죠. 됐어요? 다음 3번까지 풀어놓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360의 양의 약수 중 얘는 양의 약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양의 약수 중 했으니까 여튼간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360은 4, 8, 4 곱하기 90 90은 2, 3, 3, 5 2가 3마리 3이 2마리 2가 3마리 3이 2마리 5가 1마리
계산한 겁니다. 너희들대로 방법대로 쓰면 되는데 좀 더 빨리 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그럼 약수가 총 몇 개입니까? 원래는 총 개수는 4, 1, 4, 3, 2 하면 24개가 되죠. 총 24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3의 배수인 것만 구하라. 3의 배수인다는 말은 당연히 여기 3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이 몇 마리 들어갔겠어? 3이 1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3이 2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3이 0개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얘는 우리가 지금 라인을 그어놨어요. 얘는 3이 1개 들어가면 3의 배수, 3이 2개 들어가도 3의 배수, 3이 0개 들어가면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야. 그러죠? 그럼 얘를 구할 때 얘를 구하면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게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들어봤죠? 중학교 때 했던 여사건 들어본 적 있죠? 됐어요? 반대를 이용해서 전체에서 반대 부분을 빼가지고 우리는 구하는 방법이야. 현재 문제에서는 실은 이렇게 후계를 직접 구해서 풀어도 되고 얘 하나만 구해도 되는데 선택을 하면 당연히 케이스가 얘가 적으니까 이걸 선택해서 문제를 풀겠죠. 크게 차이는 없죠. 이 문제는 별 차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 3이 세제곱이 많이 달라집니다. 3이 세제곱 있으면 얘가 3마리가 있고 1마리, 2마리, 3마리 그 다음에 0마리 이래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훨씬 빠르니까 이걸 이용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경우의 수 쓸 때는 이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얘를 분류라고 하는데 분류 작업이 참 중요해. 됐어요? 분류 작업. 됐습니까? 분류 작업. 그래서 이 분류를 다른 단어로 분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할. 분할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지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몇 개로 구분돼요? 남자, 여자, 짐승. 열심히 안 사는 애들 짐승. 아니죠.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된다 이거야.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겠지. 물론 요즘은 좀 이제 약간 문화적인 좀 특징이 좀 있긴 하겠지만 섞이게 되면 그림 된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르면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3이 1개, 3이 2개, 3이 0개는 섞여 안 섞여? 안 섞인다 이거지. 이게 중요한 분류 작업이야. 그래서 고1 과정에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잘 푸는 방법은 이 분류 작업을 잘하는 거야. 어떻게 되게? 분할이 잘 되게끔. 요것만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와중에 섞이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섞이는 부분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 푸는데 나올 겁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3이 한 마리 들었으니까 3은 다 이제 한 마리 들어갔으니까 신경 안 쓰면 되고 요것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겠죠. 몇 개 있어? 4, 2, 8. 얘가 몇 개? 8개. 얘도 그러면 8개. 맞죠? 그러면 3이 없어. 3 없으니까 다시 요것도 8개. 다 합쳐서 24개가 나오면 정상. 그러지? 이렇게 풀면 16개 이러면서 이렇게 풀면 2개를 빼가지고 16개. 오케이.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쌤이 얘기했습니다. 분류 작업이 중요하다 이거야. 자, 약수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총 3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1번은 했어요. 1번은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양의 약수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기억을 해도 양수만 생각하겠다 이거야. 자연수만 생각하겠다 이거야. 그럼 다음에 이 양이라는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양이 빠지면. 고등과정에서는 약수를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정수까지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의 개수에서 2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의도를 그렇게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의도를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일단 의도성을. 근데 못 찾았다. 못 찾았다 하면 정수로 가는 게 맞아요. 못 찾았다 하면 정수로 가는 게 맞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측에서는 다 양의 약수. 중학교 때는 그냥 양이 없잖아. 중학교 때는 약수의 개수 하면 자연수만 생각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정수의 범위로 늘어났다 이거야. 2배를 해줘야 돼. 개수는 있고. 두 번째, 양의 약수의 총합이 있어요. 여기 있는 12의 약수를 다 적어서 다 더하라 이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아까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해서 구했죠. 얘는 곱표야. 곱표. 연산표 중에 이쪽 애들과 이쪽 애들을 곱해서 쓴 거야. 곱해 쓰고 곱해 쓰고 곱해 쓰고 곱해 쓰고 곱해 쓰고 곱해 써서 이 수가 나온 거야. 그렇지? 다시 말해서 얘를 곱한 거를 푼 것이 이거고 곱한 거를 안 푼 게 이쪽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양의 약수는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하면 2의 0제곱 1 더하기 2의 1제곱 2의 제곱 했다가 3의 0제곱 1 더하기 3 이것을 계산하면 약수의 총합이 돼요. 아직은 너희들이 계산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 아주 길게는 안 나올 거야. 알았어요? 뭐가 있으면 여기다 1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뭐 이 식도 뭐 계산은 되겠죠? 1, 2, 4, 8, 1, 3, 9, 1, 5 하면 계산 좀 길지만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약수를 다 써서 더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좀 나오겠죠? 세 번째, 양의 약수의 총곱이 나와요. 총곱. 보여주려고 일부러 쓰는 겁니다. 써놓을 곳이 그랬어요. 곱표라겠죠? 쓸게요. 자, 항상 이런 걸 쓸 때는 계산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답을 쓸 때만 연산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얘네들 뭐야? 양의 약수의 총 곱이라는 것은 얘네들 다 곱해라 이 말이겠죠? 틀렸다. 얘네들 다 곱해라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봤더니 1 하고 얘를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12가 나오는 거죠. 얘하고 얘를 곱하면 또 12가 나오네. 얘하고 얘를 곱하면 12가 나오네. 오, 2개씩 세트가 됩니다. 2개씩 세트가 돼. 그래서 총 곱은 12가 몇 세트 있다? 3세트 있다. 그 3세트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약수의 개수에서 개수를 2개씩 세트를 묶어줬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거지. 쌤이 일부러 지금 12를 갖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12가 아니라 좀 큰 수가 나옵니다. 120표, 360표 이 정도 수가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총 곱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10이라는 수는 원래 여기 있는 수를 원래 처음 수고 양의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것만큼의 다 곱해져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색칠이 조금 어렵습니다. 색칠이 어려워요.
색칠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색칠을 하되 이웃하는 데하고는 좀 구분해서 색칠을 해달라 이거야. 그렇지? 얘랑 이웃하는 것은 여기다가 지금 색칠을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다 빨간색을 하면 어차피 구분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웃하는 부분은 이웃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인접한 부분 이 말이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말은 영역이 구분되게끔 칠해진다. 여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그 구분 안 하면 한 색깔로 다 칠해버리겠지. 요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색칠하기의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색을 두 번 사용했다는 것은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지만 구분만 되게 해라 이거지. 지금 B에다 지금 색칠하고 지금 D에다 이렇게 색칠하면 구분은 되잖아. 그렇게 하라 이거지. 그래서 색칠의 문제를 좀 읽을 때 얘는 확실하고 색칠하는 색깔의 수를 일단 지정을 해줄 거야. 5가지 색. 총수를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일부만 쓸 거냐 전부 다 써야 되냐 요것만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말이 안 나요. 말이 없어요. 근데 같은 색을 두 번 사용이 된다는 말은 5개 영역에 5개 쓰면서 같은 색 두 번 써도 된다는 말은 일부만 사용이 된다 이거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죠? 그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알았어요? 일부만 사용한다. 전부를 다 사용한다. 다른 말이죠.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색칠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인접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니 보통 색칠할 때는 가장 인접이 많은 부분도 칠하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거기부터 칠하면 나머지 애들이 짝짝짝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A부터 칠하겠죠. 그래서 A를 누구 색으로 칠할 거냐? 5가지 색이 있으니까 A는 5가지 되겠죠. 얘는 가지수입니다. 5번을 칠했던 소리가 아니라 가지수예요. 5가지. 그러면은 B는 A에 칠한 거를 못 칠하겠죠. 그러면 B는 4가지. C는 A하고 C하고 다른 색을 칠하니까 3가지. 이제 D가 문제 D. D는 B는 신경 쓸 필요, 여긴 신경 쓸 필요 없죠. 여기하고 여기만 신경 쓰고 색칠할 거 아니야? 그래서 D도 3가지. E도 3가지. 얘를 다 각각이 다른 사건이 다른 사건이야. 그래서 얘를 다 어쩐다? 곱하고 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곱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곱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5가지 색을 칠할 거야. 됐어요? 자, 5가지 색을 칠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쓰지 마세요. 아직 쓰지 마. 일단은 요건 알겠죠? 요건 알겠지? 그 다음에 A부터 A, B, C, D로 돌릴 거야. A로 가든 C로 나가든 D로 가든 상관없는 거야 지금. A 칠하는 방법은 4가지. B는 3가지. C는 3가지. D는 그러네. 얘를 칠하려 보니까 현재 얘하고 얘는 달라. 얘하고 얘도 달라. 근데 얘하고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네. 그럴 거 아니니? 얘하고 얘가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같으면 2개, 3개하고 칠하니까 얘가 하나, 2개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될 거고 얘하고 얘가 다르면 다른 색이니까 3가지니까 2가지. 방법이 다르다 이거지. 오케이. 돌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첫 번째 A하고 C를 구분해도 뭐 A, C든 B, D든 관계없어요. A, C가 같은 색. 다음에는 A는 C 이렇게 적을 거야. 지금은 이렇게 안 쓸 거고. 두 번째는 뭐야? A랑 C랑 다른 색.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지. 자, 같은 색일 때는 일단은 출발 5, 4, 3까지는 맞겠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가 5, 4, 3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문제야. 자,
A씨가 같은 색이 했으니까 A가 칠해진 색을 C에다 칠하겠죠.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랑 똑같으니까 이제 D는 세 가지가 되겠지. A씨랑 다른 색이면 C는 얘랑 다른 색, 얘랑 다른 색, 얘랑 다른 색. 몇 가지가 돼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얘가 A하고 다른 색이니까 얘랑 다른 색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D는 다른 색이 되니까 이래 되겠죠.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5, 4, 3에다가 두 가지 구분되는 애 3 더하기 4 하면 67, 420이 된다. 됐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문제는 가운데가 빠져 있을 수도 있지. 요거는 빠져 있죠. 하나, 둘, 셋, 네 색으로 만드는 거지. 네 색이면 뭐만 빠져? 5만 빠지겠지. 그 똑같은 방법을 하겠죠. 5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4가 되나. 5, 8에 40. 오케이. 됐습니까? 얘가 기본 문제고 얘를 좀 발전시킨 거야. 됐어요? 더 어려운 문제는 얘가 이제 다섯 군데, 네 군데가 아니라 5군데. 이런 문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생각할 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결을 시킬게요. 그래서 숙제는 스텝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는 순위를 하고 할 거고요. 스텝 B는 합의 법칙, 방정식, 부등식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요. 곱의 법칙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약수의 개수는 했었고, 5번 안 했어요. 5번 안 했어요. 도로망은 했고 7번까지 했네요. 7번까지 했어요. 오케이. 7번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안 했어요. 빨리 해버릴까? 빨리 해버릴게요. 자, 얘는 지불하는 금액과 방법이야. 잘 들어. 경우의 수는 단어들이 약간 좀 확실치 않은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럼 내 수학적으로 구분을 시켜놔야 돼. 언어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어떤 생활적인 문제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수학에서 나온 것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 이 언어적인 부분을 나온 언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봅시다. 지불하는 금액과 방법이야. 이런 거지. 내가 50원짜리가 내가 2개 있고 내가 100원짜리가 1개 있어. 껌이 있어. 껌도 100원이 넘는데. 껌을 샀어.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낼까? 50원짜리 2개 낼까? 고민한단 말이지. 됐어요? 고민하는 입장은 방법이야. 근데 주인 아줌마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겠지. 똑바로 냈는가 안 냈는가. 50원짜리 2개든 100원짜리 하나든. 뭔 말인지 알겠냐? 이게 방법이라는 것은 50원짜리 2개 낼 때 100원짜리 하나 낼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고 금액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2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어요. 자, 50원짜리 2개가 100원짜리로 얘하고 이게 연결되겠네요. 10원짜리는 이제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일부 또는 절반, 일부 또는 전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영어는 지불하는 것도 제외시킨다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법.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물건값은 저기 지정된 게 아니고 나는 뭐 돈을 내야 돼. 100원짜리 낼 거야 안 낼 거야 고민을 해야겠지.
100원짜리를 낼 거야, 한 개 낼 거야, 두 개 낼 거야, 안 낼 거야까지 생각해야 돼. 두 개 낼 거야, 한 개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3은 2 더하기 1로 나온 겁니다. 두 개, 한 개 내고, 두 개 내고, 0개 내고, 0개까지 나온 거야. 50원짜리 두 개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0개 내고, 한 개 내고, 두 개 내고. 10원짜리도 3개 있어. 10원짜리 3개 있으니까 0개 내고, 한 개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총 4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빠진다? 0개, 0개, 0개가 빠진다 이거죠. 빼기 1을 항상 생각해야 될 쪽 내용. 그래서 9, 4, 36에 35 가지가 나왔습니다. 3이 나온 거는 알겠죠? 0, 1, 2에서 세 가지가 나온 거야. 그런데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살 수 있는 금액. 자, 금액은 이제는 금액은 문제가 됐어요. 왜? 100원짜리 한 개를 낼 거냐, 50원짜리 두 개를 낼 거냐 이거야. 헷갈리겠지. 똑같은데.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100원짜리 한 개와 50원짜리 두 개가 똑같으면 금액을 제일 낮은 단위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두 개가 호환이 되면 어쩐다고? 어떤 단위로 바꾼다고? 낮은 단위로 바꿔야 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버리다. 그런 신경을 안 써버리게. 10원짜리는 연결이 안 됐으니까 10원짜리 바꾸면 안 됩니다. 100원짜리만 50원짜리로 바꿔버려. 고민 안 하게.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가 바뀌었지. 50원짜리가 몇 개가 된 거야, 이제? 5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 10원짜리는 몇 개 있다? 3개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방법의 수가 된다고. 총 6개니까 방법은 7가지. 10원은 총 3개니까 방법은 4가지. 빼기 1을 해줘야겠죠. 0, 0이 있으니까요. 50원짜리가 6개니까 방법은 7가지. 10원짜리 3개니까 방법은 7가지. 오케이. 7, 4, 28, 27 이렇게 나왔네요. 되시죠? 여기까지 하고요.